예, 이번 시간에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의 부분인데요. 자, 우리 지급명세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급명세서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지급명세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급명세서 여러분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 밑에 보시면 반드시 지급명세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천징수 의무자와 그 다음에 소득자가 하나씩 보관을 합니다. 그건 영수증이고요. 그렇게 보관하는 서류 중에 한 장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출용에 대한 부분, 발행자 보고용이죠. 제출용이 지급명세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는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지급명세서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3월 10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면 4분기는 1월 말일까지죠.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월별, 반기별 납부자 모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 근로, 이자, 일용 관련되는 거는 모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휴폐업 해산의 경우에는 휴업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 날짜를 놓치게 되면 가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 말일 날 지급명세서를 전부 다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전자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는 1% 적용이 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지난 후 3개월 내에 제출하시게 되면 0.5% 적용을 합니다. 자, 가산세 적용 사례를 한번 보면 소득 구분 차고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잘못 제출했다. 가산세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가산세 적용합니다. 단순 착오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적용한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상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즉 7월 30일이나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모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휴폐업 해산의 경우에는 휴폐업 해산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거는 뭡니까? 그 상용 근로자 일반 지급명세서 있죠.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죠. 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죠? 제출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죠. 그죠?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일반 지급명세서, 정상적인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 없으셔야 될 것 같고,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 어떻게 되느냐? 미제출은 원래 0.5%,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0.25%인데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죠. 0.25%로 50% 감면됐습니다. 인하됐고요. 제출기한이 3개월 후에 되는 경우에는
0.1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지급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다. 2020년도 하반기 때 7월 지급분을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반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 중에는, 과세 연도 중에는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2020년 12월 급여를 2021년입니다. 오타인데요.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월 달 급여를 내년도 1월 달에 지급하게 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 하반기 지급이 안 된 부분이죠. 그러면 20년도 하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때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급된 부분, 20년도 귀속분이 21년도에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21년도 상반기 제출할 때 과세기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외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제출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03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즉 연말정산 했을 때 기타 제출 서류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의료비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부분 기부금 명세서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마감돼서 같이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또 사업소득이 있을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해서 2020년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용을 불러오시게 되면 마감 취소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죠?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 관리 쪽에서 보시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7월 달부터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407페이지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관리 쪽에 가셔갖고 지급명세서인데요. 지급명세서라는 명칭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연말정산관리 탭에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구분해서 총괄로 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감을 합니다. 직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F8번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하시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같은 경우에 마감에 기부금이 들어가 있죠. 안기부, 기부금, 의료비 들어가 있고요. 송아지 없고 송리산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마감돼서 지급명세서로 제출될 때 기부금 명세서나 또는 의료비 명세서가 같이 함께 제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에 총괄이 있고요. 중도 계속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과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로 전체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총괄로 해서 전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방법은 총괄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만약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4사분기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다면 4사분기 선택하셔갖고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F7번 마감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이 가능하고요. 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가 봤지만 중간 탭에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이렇게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쪽으로 갑니다. 사업소득 탭에서 간이 지급명세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도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이라고 있죠.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F6번 신고 기준이 있는데 신고 기준은 원칙적으로 지급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2021년 2월 달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마감하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으로 할 거냐 신고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에서는 지급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귀속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경비처리라든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급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에 마찬가지로 기타소득도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 지급 기준이냐 귀속 기준이냐 하는 건데 원칙은 지급 기준이지만 우리는 귀속 기준으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자료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마감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 구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기준도 지급 기준, 귀속 기준이 있는데 원칙은 지급 기준이지만 제출은 귀속 기준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급명세서 다 마감해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부분은 세무신고서류의 전자 쪽에 가시게 되면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연말정산분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회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별로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한사랑 세무사랑에서 내용인데 이 부분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산매체 구분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인사급여 쪽에서 근로소득 쪽에 보시면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로 제출하실 때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전자로 제출하실 때 보시면 전산매체 구분해서 보시면 소득 종류별로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전자로 제출하실 때 작성하신 소득 종류별로 하나하나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자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 조회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또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제출할 때 지급명세서는 종류별로 소득 종류별로 놓치지 않고 실수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죠. 자,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에서 1월 31일까지 내용해서 조회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득도 하반기 거 관련해서 조회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근로소득부터 이자 배당까지 다양한 소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세무신고 서류에 보시면 원천신고 검토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급여 쪽에서 소득으로 등록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용, 그 다음에 사업, 이자, 기타에 대한 부분 내용을 일괄 요약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보시면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과 퇴사자에 대한 부분 내용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사업, 기타 쪽으로 가게 되면 일용급여,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내용을 전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때 원천신고 검토표를 출력하셔서 급여 부분 제출하시고 확인하시고 일용 부분에서 하나하나 제출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신고 누락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천신고 검토표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로소득 쪽에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현황이라고 하는 표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 직원별로 연말정산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직원이 다 완료됐는지 아니면 아직 완료가 안 됐는지 정산 현황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실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지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